안녕하세요. 핀테크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. 오늘 이 강의는요, 여러분들 기말 프로젝트 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만드는 짤막한 동영상들이 되겠습니다. 밸류에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. 카카오뱅크를 밸류에이션 하는 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인데, 그죠?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러실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막막하실 거예요. 일단은. 그런 만큼 발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스탁 레코멘데이션, 종목 추천을 하시라는 건데, 바이, 홀드, 셀 중에 어떤 걸로 할까요? 그리고 왜? 바이면 왜 바이, 셀이면 왜 셀? 그죠? 해야 되는가?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가를 알아보시라는 건데요.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격은 눈에 보이지만은 진정한 내재 가치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? 안 보인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내재 가치를 여러분들이 추정하시는 거예요. 추정하시면서 왜 이게 바이인지 아니면 셀인지 아니면 홀드인지를 말씀하시고 정당화를 하셔야 됩니다. 그 말씀하시는 과정들이 제대로 괜찮게 말되는가? 그리고 또 우리가 핀테크에서 행동재무적인 것들도 배우는데 그 개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사적인 요즘 막 온고잉 하는 것들 있잖아요. 레귤레이션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가 그런 걸 녹여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건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밸류에이션 하시다 보면은 테크니컬리 그죠? 여러 가지 시사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열심히 따라 보시고 메모 적어 놓으시고 정리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멤버들끼리 많이 싸워 보셔야 돼요. 싸우기만 하지 말고 화해도 하시고 그죠? 즐겁게 여러 가지 그 논쟁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서 의견이 모아지거나 해야지 이것이 좀 되는 거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할 거냐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, 그죠? 어떻게 이 숫자들을 어디에 인풋을 집어넣을까? 그러고 나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나, 결론을 뭘로 지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방법론적인 거 사실은 여러분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, 즉 재무관리 기초 시간에 배울 건 다 배웠어요. 여러분들이 내가 그 체스터필드의 옛날 책 있죠?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, 막 그런 게 있는데, 기본 파이낸스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거는 마스터를 하시고 올라오셨어야 됐어요. 투자론을 하셨다 그러면 더더군다나, 그렇죠?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아셔야 될 건데, 같이 동시에 하고 계시다 그러면 더욱더 좋겠죠. 그렇지만은, 잊어버리셨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비디오를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. 밸류에이션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뭡니까? 첫 번째는 DCF, 그죠? 현재 가치 할인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Relative Valuation이라고 해가지고 상대 가치 평가법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옵션 프라이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필요 없는 것부터 먼저 얘기할까요? 옵션 프라이싱 이번엔 필요 없습니다. 그거 하는 건 언제 필요하냐면은 디스트레스드 컴퍼니, 어떤 뱅크럽트 돼가지고 이제 미래가 잘 안 보이는 회사들. 근데 기사회생할까 말까 하는 그 동전주 개잡주 하는 거 있죠. 걔네들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할 때는 옵션 프라이싱이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은 그 에퀴티 내지는 스탁, 그 주주 지분 그거 자체가 회사 자산에 대한 콜 옵션이다 하는 해석을 갖다 들이대면서 콜 옵션 밸류 그 블랙슈즈 모델 그걸 갖고 들이대가지고 풉니다. 혹은 여러분들이 뭐 패턴트 있잖아요. 패턴트는 뭐냐면은 특허권. 여러분들이 그 제약회사들 있죠.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의 가치가 얼마가 되나 뭐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. 뭐 오일 필드 해가지고 이 기름을 파낼까 말까 하는 그 의사결정 하실 때 이게 얼마나 내추럴 리소스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가 이런 걸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오징어 게임 있죠. 그 시퀄 무비 넘버 2 2탄이 나온다. 오징어 게임 2탄이 나온다 했을 때 혹은 3탄이 나온다 했을 때 이 2탄 3탄에 대한 제작
권리가 있거든요. 그거는 넷플릭스에서 얼마로 쳐주는가. 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밸류에이션 하실 때는 옵션 프라이싱이 들어가요. 근데 카카오뱅크에는 그럴 일이 없다.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. 자, 그러고 나면 두 개로 좁혀집니다. DCF와 Relative Valuation. 둘 중에 둘 다 해야 될까요? 어떤 거 하나만 해야 될까요?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. 결국엔 Relative Valuation으로 하시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. 근데 DCF는 왜 아닌가, 이번에는 왜 쓰시면 곤란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, 그 다음에 Relative Valuation에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,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,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거를 이제 써먹는 게 좋을까,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와 함께 퀀터멘탈이라는 방법이 Relative Valuation에 관계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퀀트 투자 배우셨죠? 그죠? 여러 가지 수천 종목의 것들 갖고서 통계 테스트 해가지고 줄 세워서 쫙 나가는 거라고 했는데,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서 요즘에 나가는 게 퀀트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퀀터멘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펀드멘탈 방법을 동원한 퀀트 투자 기법이 되는데, 그거를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된다. 아니 교수님, 퀀터멘탈 가르치지도 않아놓고서 테스트 하시면 어떡해요? 첫 번째, 여러분들은 MBA입니다. 이런 거는 맨 땅에 헤딩해서라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. 두 번째, 이 비디오가 바로 그 퀀터멘탈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계시면 돼요. 그러고 이 비디오가 20분에 잘리잖아요. 그죠? 그러고 나면 다음 비디오에서 말씀드리면 됩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거기에 쓰이는 어떠한 relative valuation은 그 툴을 쓸 거냐가 문제일 뿐이지. 그리고 그거에 대한 펀드멘탈 변수는 뭘로 할 거냐가 여러분의 초이스일 뿐이지, 이거는 여기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. 자, 인생은 맨 땅에 헤딩하기죠. 절반 정도는. 네, 그 이상이 그렇습니다. 사업하시다 보면 늘 그렇잖아요.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실험실 속에 연구한다고 들고 사는 데서 인생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긴 합니다만,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다 맨 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퀀트적인 거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자, philosophical difference in using the 3 or 2 그랬는데, 이 DCF와 Relative Valuation, 여기 이 방법을 쓰는, 그죠?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,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방법을 쓰고,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을 때 저 방법을 쓰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. 근데, 그죠? 흔히들 DCF를 쓸 거냐, Relative Value를 쓸 거냐 하는 거는 철학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. 예를 들면은, 장기 투자를 하겠다. 내가 워런 버핏이 될 거야. 10년 동안 그냥 박아놓고서 두고 보세요. 이 회사 이제 올라갈 거라니까. 이런 식으로 진짜 초장기 투자하신다. 그게 내 투자 철학이다. 남들이 뭐래건 말건 노받고 그냥 가서 DCF를 해가지고, 그런 경우는 DCF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경우는 내가 진정한 내재 가치를 제대로 안다고 자신이 있는 분들, 그죠? 내가 워런 버핏이에요. 내가 손정이라니까. 그러고서 덤비시는 분들, 칼 아이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구루 분들, 즉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거,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들 있죠?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내가 이 업종을 훤히 꿰뚫고 있어. 이 업종의 전문가, 컨설턴트로도 일을 해봤고, 이 회사의 이쪽 업종의 CEO도 해봤고, CFO도 해봤어요. 나 이 업종의 확 전문가야. 그러시면은 장기적인 진정한 내재 가치를 웬만큼 정확하게 추산해낼 수 있겠죠. 그런 분들이 쓰시는 방법이 바로 DCF가 되겠습니다. 장기 투자, 초장기 투자, 몇십 년을 들고 계실 거예요. 하다못해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 될 거야. 아니면은 이 회사를 내가 CEO 쫓아내고 내 친구 갖다 박아 넣을 거예요. 그 방법이 있어.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, 세상에는.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.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러신 분들 입장에서면은, 그죠?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밸류에이션 하신다. 그러면 DCF 하셔야 돼요. 그게 아니다? 그러는 순간부터 다 Relative Valuation으로 뛰어가야 됩니다. 선착순입니다. 자, 그렇게 되고, Relative Valuation, Philosophically 어떤 거냐? 이거는 초장기 투자가 아니에요. 단기, 매달.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. 헤지 펀드 매니저고, 내 퍼포먼스는 매년 이밸류에이트 됩니다.
그죠? 매달, 그죠? 매 분기별로 내가 이 펀드가 어떻게 돼가는지 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. 그러시면요, 상대 가치 평가법, relative valuation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. 투자자들이 그만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 펀드의 쩐주들이 분기마다 나를 쳐다보면서 너 똑바로 안 해? 라고 이렇게 계속 프레셔를 주잖아요. 압박을 주잖아요. 그런 경우면은 relative valuation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. 나는 아무리 롱텀으로 가고 싶어도 내 쩐주께서 내 목살 잡고서 끌고 간다니까요. 그러면은 워런 버핏 방법 썼다가는 쪽박 차고 쫓겨나요. 길거리에 나앉게 돼 있습니다. 나는 맞았는데 소용없다니까.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안 됐으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. 그게 파이낸스 바닥의 냉혹함입니다. 그죠? relative valuation, PE, PB, PS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영어에서는 이렇게 두 글자로 딱딱딱딱 끝나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글자씩 더 붙여주죠. 저기다가 PER, ratio니까 relative valuation, 상대가치 평가법, 비율의 얘기거든요. 그래서 R자를 하나씩 더 붙여줍니다. PER, per, 푸긴 뭘 풉니까? 똥 풉니까? 구 풉니까? 그죠? 근데 per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. 저는 뺐습니다. 그러고 PBR도 있습니다. PB ratio인데. 그 다음에 PSR, 그런데 PS라고 저는 썼습니다.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, EMBA 분들, IMBA 분들,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은 제가 많은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이미 영어를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클래스 노트는 다 영어로 하신다면서 어차피.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, 수업도 그렇고요. 그죠? 이거 영어로 그냥 했습니다. 그렇고, valuation 제가 전에 가르쳤던 과목이기 때문에, 그 중에서 몇 개를 잘라왔습니다. EV to EBITDA. 요거에 대한 레이시오도 있고, 하다못해, relative valuation에 들어가는 이 변수는요, 이걸 척도라고 그러죠. 척도. 이 척도는 너무너무 많아요. 그리고,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저 PE, PB 이렇게 되는데 너무나 많이 요즘도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애널리스트로 일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개발해 내셔도 돼요. 그리고 남들도 우후죽순격으로 막 새로운 relative valuation 그 척도를 들이댑니다. 그때마다 새로운 게 왔네 이러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? 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다 튕겨내셔야 됩니다. 튕겨내는 그 크리티컬한 과정을 거쳐서 비판을 다 하고 나서 다 잘라버려요. 잘라도 안 잘라지는 것들이 살아남아서 저렇게 PE, PB 뭐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쓰는 거예요. 누군가는 애널리스트들의 일 중에 하나는 이런 거 황당한 레이시오들을 갖고 들이대면서 약 팔아먹고 돈 버는 게 애널리스트들이도 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 나쁜 거냐? 아니요. 새로운 거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. 이런 튕겨내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. 이거 튕겨내는 거 잘하는 게 누구다?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. 네, 비판을 계속하기 때문에. 우리나라는 그걸 잘 못합니다. 위에서 내리 눌러서 이런 거 써! 그러면 주어 섬겨야 되죠? 도전하고 반항해야 되는데 위에 분들이 그럴 도량이 못 돼서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량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조직 문화 자체가 너무 폐쇄적일 거에 안주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우리가 고쳐야 될 거라고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 요즘에 relative valuation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PD, price to dream ratio라는 것도 나옵니다. 온갖 황당한 것들 다 나오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philosophical difference가 중요하다. 첫 번째는.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카카오뱅크 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philosophical difference 때문에 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를 바꿔야 된다. 하나만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된다. 이 뜻이 아니에요.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의 투자 철학 내지는 이 얼만큼 가져갈 거냐, 투자하는 호라이즌, 타임 호라이즌이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, 그죠? 그에 따른 필로소피, 그거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, 여러분 앞에 놓인 거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. 뭐냐면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현실적으로 여러분 앞에 데이터가
주어지는 게 문제가 있어요. 그게 뭔 소린가? 그걸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.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15분 지났으니까 다음 비디오 넘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